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또 부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3년간, 3년 반 동안 몰았듯이 앞으로도 지금 부자들에 대한 어떤 적폐몰이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당장 세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금에서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자 정세가 편해요. 보편 정세나 서민 정세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왈칵하고 끓어오르거든요. 그런데 부자 정세를 하면 부자들은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면 너네들 부자들이 왜 데모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세를 위해서는 손쉬운 수단이에요. 손쉬운 수단.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근로소득세에서도 일어나고 종합소득세에서도 일어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소득세 개편했잖아요. 소득세 구간이 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지금까지는요 42%예요. 과표가 10억이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10억 정도 벌면 42% 10억 이상은 무조건 이제 42%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 하나 뚝 잘랐어요. 가운데 하나 뚝 잘라갖고 42%에서 45%까지는 예 42%에서 45%까지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예 5억에서 10억까지 뚝 자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종전에 내던 대로 42%를 내라. 예 5억에서 10억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0억 이상 있잖아요. 10억 이상은 이제 3% 더 내라. 45% 내라. 이렇게 소득세를 또 올렸어요. 부자들한테. 2018년 기속분으로 봤을 때 16,000명이 과표 10억 원 이상의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체로 보면 0.07%입니다. 0.07%.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들이 나와서 데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와서. 예. 그러면 이들이 소득세 이제 이렇게 과표가 바뀌었으니까 소득세율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도 많고 예, 근로소득세도 많고 양도소득세도 많습니다. 이 소득세만 바뀌는 것만 해도 세금이라는 게 지금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게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고 그 다음에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 중에 말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뭐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관세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가는데 포션이 이 세 개가 거의 한 8, 90%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 소득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런데 소득세를 이렇게 올리니까 그야말로 뭐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실제로 과표를 바꾸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세금이 돌아가는 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로소득세에서는 0.15 그러니까 1,500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1,500억 원. 근로소득세. 하긴 근로소득세를 10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연봉이 한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5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 5년 누적치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합치는 거예요. 예, 다 합치니까 뭐 기타 소득도 많잖아요. 기타 소득도. 어디 가서 강의해서 번다든가 투자해서 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소득세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예, 종합소득세에 들어갔습니다. 1조 9,100억 원.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 뭘 팔거나 거래가 양도가 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 거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2조 7,500억 원이에요. 2조 7,500억 원.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정세만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 정세가. 그러니 부자들은 앞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합니다.
1년에 1조씩 늘어난다고 해요. 1년에 1조씩이요. 보세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겁니다. 5년 동안 4조 8,226억 원이 늘어난대요. 올해도 5,500억 원. 내년 2021년에 5,500억 원. 2022년에 1조 1,400억 원에서 계속 1조대예요. 2025년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올릴까? 뭐 간단합니다. 워낙 퍼주니까. 너무 많이 퍼주니까 손쉬운 정세를 통해서 이거 막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도 퍼져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가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올 6월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적자 보세요. 재정적자. 110억 원이 110조 5천억 원이에요. 우리 원래 본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퍼졌으면 마이너스 110조 5천억 원이 될까요? 이러니 지금 정권 차원에서도 난리가 났어. 국가 재정 개판으로 만들고 기업 정책, 경제 정책 엉망이고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잘하고 있는지. 저는요. 부자 정세 단연코 반대합니다. 단연코. 제가 1600명, 1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지만 또 이들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정세라는 건 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재산세 올라가면 다 올라가죠. 공시지가 올리는데 다 올라가겠죠. 부자도 다 올라가죠. 대한민국의 부자의 기준이요. 리크루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43억 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43억 원 있는 사람 다 통계를 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정세, 핀셋 정세에 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부자 정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 굉장히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딱 한 가지만. 소비 여력이 최고예요. 소비 여력이. 부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돼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소비하면요. 제가 먹고 모르겠어요. 입는 거는 별로 소비 안 하는 것 같고요. 먹는데 소비. 아이들 학비 소비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소비하게 장려를 해줘야지. 여기다가 세금 들이다 때리면 죄송합니다. 자꾸 말 심하게 나오네요. 오늘은. 세금 많이 때리면요. 부자들이요. 안 써요. 안 그래도 어려운 소비시장에 부자들까지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경제는요.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아마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겁니다. 아마 최악의 정부가. 왜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거냐고요? 국민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의 명수예요. 명수. 아니 우리는요. 솔직히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눌 줄은 알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게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게 해놨죠. 20대 30대하고 40대 50대를 갈라치게 해놨죠. 이게 뭐 영원한 뿐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내 말이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하여튼 XX집 같아. XX집. 지도자면 무릇 다 똑같아야 돼요.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면요. 이게 갈라치기에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역사가 이 갈라치기를 반드시 평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탕평책 써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 나는 이 말 자체가 역겹습니다. 솔직히. 뭐가 기울어졌는데요? 뭐가?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게 바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최고로 많이 기울어진 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규정 짓는 거 말입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기면서 시장이 조금 이상해질 때는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까지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거의 한 뭐 전체로 따지면 한 30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 했는데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